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한식조리 기능사 필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204쪽 초산물의 조리 및 가공, 저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육류 조리에는 이제 조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육 조직, 결합 조직, 지방 조직. 이제 근육 조직에는 미오신, 액틴, 미오겐, 미오알부민이 있고요. 결합 조직에는 콜라겐, 엘라스틴이 있는데 콜라겐을 가열을 하게 되면 젤라틴이 됩니다. 엘라스틴은 가열을 해도 변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돼지 족발이 콜라겐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돼지 족발을 물에 넣고 오랫동안 끓이게 되면은 물 위에 흰색이 둥둥 떠다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젤라틴이에요. 지방 조직에는 피와 복부, 내장기관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흔히 마블링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근육 사이사이에 있는 흰색을 마블링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만 특이하게 이 마블링이 많은 것을 최고의 품질로 칩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이 마블링이 없는 것을 최고의 품질로 칩니다. 때문에 서양의 고기를 조리를 하는 것을 보면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버터입니다. 지방이죠. 우리나라는 지방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버터를 따로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맛이 있는 겁니다. 다음에 중요한 육류, 색소, 단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소를 도축을 하게 되면은 이때 색은 미오글로빈, 암적색을 띱니다. 근데 이게 좀만 지나면 숙성이 되고 옥시미오글로빈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색입니다. 근데 이 숙성된 고기에서 가열 혹은 오랫동안 저장하게 되면 겉면이 갈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보이는 이 사진은 오랫동안 저장한 고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고기를 구운 색은 다들 알고 계시죠? 다음에 육류, 사후 경직의 설명과 숙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후 경직이라는 것은 글리코겐이 젖산을 생성 및 축적하는 것으로 산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쉽게 보면은 액틴이라는 근단백질과 미오신이라는 근섬유가 합쳐져서 액토미오신이 됩니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숙성은 이 사후 경직이 일어난 후에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숙성이 되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사후 경직은 여러분이 주먹을 꽉 쥐는 것입니다. 숙성은 이 꽉 쥔 주먹을 조금씩 푸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가 점점 연해지고 맛이 좋아지면서 소화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숙성이 과하게 되다 보면은 이제 미생물들이 활발하게 돌아다니기 좋은 조건이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때문에 미생물에 의해 부패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래의 사후 경직과 숙성 시간은 매우 중요하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가열에 의한 육류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열을 하게 되면은 고기의 경우 수축이 일어나죠. 굳으면서 수축이 일어나고 그에 따라 중량이 감소합니다. 이 중량이 감소하는 것은 불에다가 가열을 하기 때문에 수분이 날아가게 되죠. 고기를 구우면 연기가 나잖아요. 그 연기가 다 수분이나 그 외에 가열성 영양분, 영양소 그런 것들이 다 같이 날아가게 되면서 중량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생식을 할 때, 즉 육회를 먹을 때는 풍미와 소화성이 향상이 되나 비타민 손실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를 먹으면 그 고기의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데 대신에 비타민 손실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고기의 지방은 근수축과 수분 손실을 적게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고기가 있어요. 이렇게
동그라미 지방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지방이 있는 덕분에 근수축이 덜 일어나고 수분 손실이 덜 발생이 되는 거예요. 다음 결합 조직인 콜라겐이 젤라틴으로 변하여 고기가 연해짐. 젤라틴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75에서 80도가 돼야 젤라틴으로 변화가 됩니다. 다음에 가열을 하면은 지방이 융해가 됩니다. 그럼 마블링이 많은 고기를 굽게 되면은 기름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지방이 융해되기 때문에. 다음에 팁으로 니트로소미오글로빈. 이것은 소고기를 염지할 때, 소금물에 담글 때 미오글로빈으로부터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육류의 연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기가 질긴 경우에는 섬유의 반대 방향으로 썰거나 두들겨서 칼집을 넣어줍니다. 혹은 연육 작용을 일으키는 설탕, 청주, 소금을 첨가합니다. 혹은 물에 오랫동안 가열을 하여서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단백질 분해 효소에 의한 고기 연합법으로는 파파야라는 열매에 파파인이라는 성분이 있고 무화과라는 열매에 피신이라는 성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 배, 혹은 키위, 혹은 파인애플을 많이 사용합니다. 다음에 소고기의 부위별 조리법과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조금 잘못됐네요. 이 검은색은 빨간색입니다. 이렇게 이 빨간색 원들은 구이용, 스테이크용으로 적합하고 이 보라색 다리와 엉덩이 부분은 지방이 없고 근육만 있어서 좀 질깁니다. 질기기 때문에 육회나 장조림으로 주로 먹습니다. 그리고 이 배 부분의 양지는 질기고 잘 찢어지지 않기 때문에 국거리용으로 맛을 내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돼지고기는 구이로는 목심, 갈비, 삼겹살, 안심이 구이 혹은 주물럭으로 주로 사용이 되고 검은색은 등심, 뒷다리로 돈가스나 탕수육용으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앞다리는 수육이나 불고기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다음에 닭입니다. 닭은 매우 심플한데요. 닭발은 콜라겐이 풍부하고요. 그 외에 날개, 어깨살 혹은 닭봉, 가슴살 혹은 안심, 다리살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육류의 감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고기는 빨갛고 빨간색이고 윤기가 있습니다. 이 윤기는 수분에 의한 윤기고 탄력성이 있어야 좋은 소고기로 칩니다. 반면에 돼지고기는 핑크색이며 윤기가 있습니다. 기름에 의해 윤기가 있습니다. 닭고기는 육이 단단하고 껍질막이 투명 크림색. 실제로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이 껍질막을 보면 쉽고 빠르게 감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혹은 털 구멍이 울퉁불퉁 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닭살 돋을 때 그 살 아시나요? 그때 그 살이 정말 그 닭살이라 해서 닭살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 닭살이 돋을 때 가장 좋은 품질의 닭고기로 칩니다. 다음에 육류의 가공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햄은 돼지 뒷다리를 이용합니다. 훈연을 하는 것이고요. 베이컨은 삼겹살을 이용을 합니다. 훈연을 하는 것이고요. 소세지는 잡고기. 예를 들면 선생님이 설명할 때 부위별 설명을 할 때 설명하지 않은 부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꼬리 부분 혹은 머리 부분 혹은 등심, 안심, 갈비 그 사이에 있는 그런 고기들을 잡고기라고 합니다. 그런 고기들을 모아서 인공 케이싱이나 창자에 넣어서 가열 혹은 훈연을 한 것을 소세지라고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먹다 남은 고기를 모아다가 창자에 넣어서 가열 훈연한 것을 소세지라고 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소고기의 가열 정도와 내부 상태에 대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책에서는 되게 어렵게 나와 있어서 선생님이 따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어느 매장이든 어느 요리사건 모두 이 방법을 사용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펴고 그림에 따라서 눌러보면 조금씩 살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사람이든 간에 그 차이가 조금 있을진 몰라도 매우 심하지 않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눌러 보았을 때 이 고기를 누른 그 정도와 탄력성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썰어 보았을 때 고기의 단면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온도로 한다면은 레어는 55에서 65, 미디움은 65에서 70도, 웰던은 70에서 80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 오늘 되게 빨리빨리 넘어갔어요. 선생님이 생각해 봤는데 이거 너무 시간을 많이 잡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지루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빨리 진행을 해 봤는데 혹여나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한다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좀 더 알차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도 만나요. 안녕.